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19 사태의 팬데믹에 잘 대처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 대하여 역사적 사실을 말한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공감하시는 분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주시면 답글 듣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는 팬데믹으로 혼란합니다. 여러 사람이 죽어가고 시체를 처리하지 못해서 검은 비닐에 쌓아놓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참혹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 코리아, 우리나라만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에서 방역 체계의 모델을 찾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나라는 팬데믹의 전염병에 잘 대처하고 있을까요? 의료보험 체계와 질병관리본부의 일원화된 방역 시스템을 들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미통당의 한교안이 박정희에게 고맙다고 했다는데 정말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내 나이 반백년하고도 반 10년을 살아오면서 보니 많은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내가 어릴 때는 감기에 걸리면 이불 싸고 누워있거나 대중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에 몸을 푹 담그거나 하였습니다. 병원은 엄두를 못 내었습니다. 1977년부터 시작된 의료보험은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서부터 그리고 1979년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국민 대다수는 병원에 가기가 사치였고 아픈 것은 꾀병과 같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프고 죽을 병에 걸리면 그냥 죽어야 하는 운명의 민초들의 삶에 공감을 한 사람은 박정희도 국회의원도 장관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님, 평안도가 고향인 그는 6.25 때 둘째 아들만 데리고 남하하여 1969년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보험조합인 청식자 의료보험조합을 만들었고 부산 수정동에 청식자병원을 설립하여 평생 어렵고 힘든 민초들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 전국통합의료보험관리공단이 생겼고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을 들며 전국적인 단일 의료체계로 대민의료 서비스의 질과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무적인 의료보험 체계에 반발한 우익 야당들의 반대와 미국 체계만 쫓아가야 한다는 당위성에 빠진 언론들의 반대와 함께 동조하여 따르는 노인들의 반대 또한 많았습니다. 1년에 한 번도 병원에 안 가는데 왜 매달 돈을 내야 하는지, 국가에 돈이 없어서 내 돈 빼앗아 가는 거다 라고 노인들은 성화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반대 의견에도 김대중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였고 기초수급자라 불리는 최하위의 경제적 어려운 가정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 때에는 2003년 사스로 인한 방역체계를 경험하면서 질병관리본부를 신설하여 전염병에 대한 국민적 방역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이은 우익 정권의 이명박과 박근혜로 인해서 이러한 좋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복지비의 삭감과 함께 수급자 탈락이 이어졌고 생계의 곤란을 겪게 된 경제적 최하위층은 삶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그 당시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수급자 탈락을 비관하여 고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2015년 박근혜 때에는 메르스로 인한 방역 체계를 실패하여 세계에서 두 번째의 감염국이며 사망률을 나타내는 방역의 큰 실패를 하였습니다.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부터의 지도력의 부재로 말미암은 결과였습니다. 또한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은 의료의 민영화를 꿈꾸었고 사회안전보장 체계를 허물고 미국식의 사보험 체계를 지향하려고 하였습니다. 민간 의료병원 설립을 허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야당인 민주 세력과 깨어있는 의료인들이 힘을 합쳐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경남도지사였던 홍준표는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립진주의료원을 폐쇄하였습니다. 내가 저번에 발표한 코로나19 사태와 세계 경제와 4월 15일 날 선거에 대해서에서도 말했듯이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사스, 2015년 박근혜 메르스의 비교,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의료보험 체계의 완성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질병관리본부 설립 등 국민을 위한 정치와 이명박 박근혜의 재벌과 미국 쫓아가기와 자신들의 이익과 비리만 앞세우는 정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20, 30, 40대 젊은이들은 경제적 부유함으로 살아온 삶 속에서 역사적 아픔과 민초들의 고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0, 60, 70, 80대의 노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오늘날의 복지 정책들이 모두 다 박정희와 우익의 선물이라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밝히고자 합니다. 경험하였고 잘 알고 있으며 역사를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자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1988년 국회의원이 되어 처음으로 한 국회 연설 중에서 일부분만 발췌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는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입니다. 그가 했던 그 시원한 말과 행동, 불타던 그의 모습이 선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통령의 임기를 마치면서 새 시대를 가고 싶었으나 구시대의 끝자락에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그는 악한 이명박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2018년 노회찬 의원의 죽음, 6411번 버스의 연설, 6411번 첫 차에 탄 투명인간과 같은 시민들을 위한 정치를 말하고 실천한 사람. 세상의 악은 선한 사람을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문재인 정권, 노무현의 벗이며 민정수석이었던 사람. 그러므로 그는 오늘의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체계를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곁에서 대통령이란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깨달은 사람만이 참되게 알 수 있고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온 세월 속에서 참된 정인이 되어 오늘의 이 글을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